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옳았던 것을 전제로 이거를 누가 방해했어? 방해한 사람을 찾자. 이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단장과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경위도 지금은 민주당에서 많이 따져주셨지만 박정훈 단장이 도대체 어떤 판단과 무슨 생각으로 단기간에 일주일만 조사하고 하급 지원까지 다 입건한 다음에 그걸 지적하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더 토의도 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기록을 그냥 본인 스스로 경찰에 이첩시켜 버렸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에 다녀오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센 군기 하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인권 침해에 가까운 군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상명하복 체계에 따르면서 군생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근데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따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명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입건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그게 또 제 일방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20년 정도 수사한 다음에 특채된 수사단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입건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첩과 입건을 지금 섞어서 쓰고 계시는데, 이첩은 기록만 인계하는 것이고 입건은 반드시 그 사람을 특정해서 피의 사실을 특정한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래도 피의자를 입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건 권한은,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지정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첩할 권한이 있지 입건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수사권이나 그 법리 검토를 더 해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봐. 민주당이 다 동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의 취지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넘기라는 거예요. 은폐하지 말고 빨리 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넘기는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이 결과 발표하고 입건하고, 아마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 지휘 안 했으면 입건한 결과 가지고 군의 조사 결과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의 조사 결과 발표되면 그 자체로 뭔가 좀 신빙성이 생긴다 그럴까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는 사단장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민주당은, 제가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단장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단장 말씀을 하십니까? 입건된 사람은 사단장 말고도 많은데 사단장 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죠. 사단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피의자로 입건되면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본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단장 외에 병사들을 구한 중사를 입건한 것도 정당한 행위였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냐? 국방부 장관이 그걸 지적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런 지적받으면
그 지적에 불복하면서 무조건 항명하면서 기록을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 거냐? 그게 군의 항명 아니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장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누가 사단장과 알아서 봐줬느냐 하는 거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 많은 국정을 정말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인들도 답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제대로 조사가 된 겁니까? 증인 선서가 안 되니까 코미디가 됐다고 하시는데 바뀐 겁니다. 증인 선서를 안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강제로 받으려고 하니까 코미디가 된 것이죠. 누가 법과 어긋나게 어느 국회의원한테 어느 국민이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박정원 단장은 증인 선서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항명 사건에 항명한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에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증인 선서 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박정원 단장하고 이거는 심지어 거기 관련된 변호인들은 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박정원 그 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있는 변호인들의 자기 주장을 참고인인 것처럼 해서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게 해줬거든요. 일종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 누구를 불러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 뭐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강제로 입을 열게 합니까? 압박을 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그런 권한까지 침범할 수 없는 거고 수사나 재판 중일 때는 국회에서 조사하는 절차도 이때까지 자제해 왔던 겁니다. 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상권 분립이 우리나라 헌법책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국회는 자기 권한이 있어도 자제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행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관행 없고 뭐 법조문 읽으면서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헌법 관행이 상당히 뭐 존중할 필요가 없죠.